수학 귀신 8번째 밤. 로베르트는 칠판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 긴 의자에는 그 반에서 로베르트와 가장 친한 친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아이는 축구대장 알베르트고 다른 아이는 머리를 딴 베티나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두 아이는 또 싸움을 하고 있었다. 별별 꿈을 다 꾸더니 이제는 학교 꿈까지 꾸는군 하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교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보켈 박사가 아니라 수학 귀신이었다. 안녕. 그가 학생들을 향해 인사했다. 너희들 또 다투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니? 베티나가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알베르트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베티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만 베티나는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걸요? 로베르트, 네가 칠판에 한번 써봐. 수학 귀신이 말했다. 뭘? 알베르트 대신에 A, 그리고 베티나 대신에 B를 써봐. 알베르트는 왼쪽에, 그리고 베티나는 오른쪽에. 로베르트는 자기가 그걸 왜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수학 귀신이 굳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까닭도 없었다. A, B. 자, 그러면 이제는 베티나 내가 왼쪽에, 그리고 알베르트가 오른쪽에 앉아. 수학 귀신이 말했다. 웬일인지 베티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 애는 얌전히 일어나 자기 자리를 알베르트와 바꾸었다. 이제 로베르트는 칠판에 이렇게 썼다. B, A.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찰리가 들어왔다. 또 지각이다. 그는 베티나의 왼쪽에 앉았다. 로베르트는 아이들이 앉는 순서대로 적었다. C, B, A. 베티나는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왼쪽에 앉을 거면 맨 왼쪽에 앉고 싶어. 베티나가 말했다. 나 원참. 네가 정 원한다면. 찰리가 툴툴거렸다. 두 사람은 자리를 서로 바꾸었다. B, C, A. 그러자 이번에는 알베르트가 불만이었다. 나는 베티나 옆에 앉고 싶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좋은 찰리가 군말 없이 일어나 알베르트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었다. B, A, C.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오늘 수학 시간은 공치게 생겼군. 로베르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 바꾸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알베르트가 맨 왼쪽에 앉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일어나야 하잖아. 베티나가 말했다. 도대체 왜 꼭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알베르트야, 이리 와. 둘이 자리를 바꿔 앉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되었다. A, B, C. 물론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다. 싫어. 찰리 옆에서는 1분도 더 참을 수가 없어. 베티나가 신경질을 냈다. 베티나는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애였다. 그 애가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남자아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다. 로베르트는 다시 칠판에 적었다. C, A, B. 이젠 됐겠지?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수학 귀신이 물었다. 세 사람은 아직도 가능한 경우를 모두 시험해 보지는 않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앉으면 어떻겠니? 알베르트는 왼쪽, 찰리는 가운데, 그리고 베티나는 오른쪽에.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베티나가 소리쳤다. 베티나, 너 너무 유난스럽게 굴지 마. 수학 귀신이 꾸짖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새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학 귀신이 말한 대로 앉았다. A, C, B. 로베르트, 너 여기서 무언가 이해하겠니? 예, 로베르트. 나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새 아이들은 분명히 뭐가 뭔지 전혀 모를 테니까. 로베르트는 칠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능한 경우를 다 시험해 본 것 같은데? 로베르트가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래. 수아키시 말했다. 그렇지만 너희 반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 그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도리스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애는 숨이 차도록 뛰어온 모양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니? 보켈 박사는 안 오셨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도리스가 수학 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들어왔어. 수학 귀신이 말했다. 보켈 박사는 당분간 집에서 좀 쉰대. 너희 반이 더 이상 못 견딜 정도로 너무나 소란스럽다는 거야. 그럴 거예요. 도리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반 애들은 자리를 제멋대로 앉거든요. 찰리, 언제부터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니? 거기는 내 자리야. 도리스, 그럼 네가 자리를 정해봐. 수학 귀신이 말했다. 저는 알파벳 순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알베르트는 A, 베티나는 B, 찰리는 C, 저는 D.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지 뭐. 로베르트는 칠판에 적었다. A, B, C, D.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도리스가 제안한 자리 배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배정받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는 통에 교실 안은 갑자기 난장판이 되었다. 베티나가 제일 심했다. 그 애는 다른 애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물어뜯고 핥히고 했다. 모든 아이들이 서로 밀치고 끼어들고 요란 법석을 떨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4명의 아이들은 모두 이 정신없는 놀이를 재미있어 하기까지 시작했다. 자리 바꾸기가 점점 더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로베르트는 가까스로 그 자리 배열을 칠판에 쓸 수 있었다. 한참 동안 4명의 장난꾸러기들이 가능한 자리 배열을 전부 한 번씩 다 시험해 보고 나니 칠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A, B, C, D, B, A, C, D, C, A, B, D, D, A, B, C 등등. 아이들이 오늘 결석을 많이 했기 망정이지 다 왔다라면 도대체 끝이 없었을 거야. 로베르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다. 그런데 교실 문이 열리면서 엔치오, 펠리시타스, 게아르트, 하이디, 이반, 그리고 잔인과 카롤이 잇따라 들어왔다. 안 돼, 제발 들어오지 마. 로베르트가 소리쳤다. 앉지 말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나 미쳐버릴 거야. 됐어,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만하자. 이젠 모두들 집에 가도 돼. 다음 시간 수업은 없으니까. 그럼 난? 로베르트가 물었다. 너는 잠깐 동안 여기 있어도 돼.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로베르트는 칠판에 써있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수학 귀신이 물었다.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자리 배열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점이야. 학생이 2명만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 학생이 2이면 2가지 가능성, 3이면 6가지 가능성, 4이면 벌써 잠깐만 24가지 가능성. 한 명밖에 없으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 경우엔 당연히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지. 곱하기로 한번 해봐. 수학 귀신이 말했다. 학생 수 1, 가능성 1. 학생 수 2, 가능성 1 곱하기 2.
학생수 3, 가능성 1 곱하기 2 곱하기 3. 학생수 4, 가능성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아하,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거 아주 재미있는걸? 자리 바꾸기 놀이에 끼어드는 애가 많아질수록 곱하기를 써서 칠판에 적는 일이 너무 귀찮아지지. 그걸 더 줄여서 쓸 수가 있어. 놀이에 끼어드는 아이의 수를 쓰고 난 다음에 느낌표를 붙이면 돼. 4 팩토리얼 이퀄 24. 그리고 읽기는 이렇게 읽어. 사광, 엔치오, 펠리시타스, 게하르트, 하이디, 이반, 자닌, 그리고 카롤이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겠지.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 아이들은 자리 배열은 모두 다 정신없이 시험해 보았을 거고, 그러면 내가 장담하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야. 그 아이들이랑 알베르트, 베티나, 찰리, 도리스가 모두 같이 했더라면 11명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서로 자리 배열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합해 11쾅이 되겠지. 그게 얼마나 될지 대충 계산할 수 있겠니?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니? 그렇지만 나는 항상 학교에 계산기를 가지고 다녀. 물론 몰래 갖고 다니는 거야. 보켈 박사는 아이들이 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하거든. 로베르트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11. 11쾅. 그건 정확히 굉장히 큰 수야. 거의 4천만이 되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시험해 보았더라면 우린 80년이 지나도 여기에 앉을 뻔했어. 너희 반 친구들은 휠체어 신세가 된지도 오래일 테고, 그 애들을 이리저리 밀고 다니기 위해 간호원 11명이 따라다녀야 했을 거야. 그러나 수학을 조금만 알면 모든 게 훨씬 더 빨라지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너희 반 아이들이 아직도 밖에서 놀고 있는지 한번 창 밖을 내다볼래? 지금쯤 그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을 거야. 걔네들 헤어질 때는 서로 악수를 하겠지? 무슨 소리야? 걔네들은 기껏해야 잘 가 하거나 또 만나 하는 정도야. 그래? 수학 교실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난 그 애들이 서로 돌아가며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알고 싶은데. 그만둬. 그건 한없이 오래 걸릴걸? 악수하는 횟수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거야. 11명이 있으니까 11쾅이 되지 않을까? 틀렸어. 수학 교실이 말했다. 만일 2명이 있다면 악수는 한 번만 하면 돼. 로베르트는 차근차근 따져보았다. 그리고 3명이라면 칠판에 쓰는 게 나을 거야. 로베르트가 칠판에 썼다. 사람수 A, 악수의 수 0. 사람수 AB, 악수의 수 AB. 사람수 A, B, C, 악수의 수 AB, AC, BC. 사람수 A, B, C, D, 악수의 수 AB, AC, AD, BC, BD, CD. 2명일 때는 1번, 3명일 때는 3번, 그리고 4명일 때는 악수를 6번 하게 되는군. 1, 3, 6.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로베르트는 기억이 안 났다. 수학기 씨는 칠판에 굵은 점 몇 개를 그렸다. 점 하나, 점 3개의 삼각형, 점 6개의 삼각형. 아, 그 야자수 열매?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삼각형 숫자들. 그게 어떻게 되지? 너도 알고 있잖아.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6은 21, 21 더하기 7은 28, 28 더하기 8은 36, 36 더하기 9는 45, 45 더하기 10은 아이들이 11명이라면 악수를 정확하게 55번 하게 돼. 그 정도라면 그럭저럭 할만하겠다. 로베르트가 말했다.
오래 계산하는 게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알아낼 수도 있어. 원 몇 개를 칠판에 그려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원에는 점 2개를 그려서 알베르트와 베티나, 그러니까 A와 B라고 표시한 후 두 번째 원에는 찰리까지 3명을 표시해. 그 다음 원에는 A, B, C, D를 표시하고 그리고는 알파벳 모두를 서로 연결시켜봐. 멋있지? 줄 하나가 악수 한 번을 뜻하지. 네가 한번 세어봐. 1, 3, 6, 15, 10, 15. 이런 숫자들은 앞에서도 나왔잖아.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건 왜 모든 게 항상 딱 들어맞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수학에서 귀신이 곡할 만한 일이지. 숫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 아니,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군. 근사한 수는 우리 생각대로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외에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지 않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학에서는 모든 게 정말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학의 그 점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기도 하지. 나는 지저분하고 너절한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 거꾸로 그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지 않지. 말이 난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창밖을 한번 봐. 너희 학교 운동장은 정말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해. 로베르트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장에는 빈 콜라 깡통, 찢어진 만화책, 빵 봉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너희들 3명이 빗자루 하나씩 손에 들고 쓸기 시작한다면 너희 운동장은 반 시간 만에 한결 깨끗해질 거야. 누구누구 3명을 말하는 거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알베르트, 베티나, 그리고 찰리가 하든지 아니면 도리스, 엔치오, 펠리시타스가 하든지. 걔네들이 안 되면 게하르트, 하이드, 이반, 자닌, 그리고 카를도 있잖아. 그렇지만 3명만 필요하다고 네가 말했잖아. 누가 아니래?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런데 어떤 3명이냐 말이지. 누가 되든지 간에 3명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나 그 애들 모두가 있지는 않을 경우에는 알베르트, 베티나, 그리고 찰리만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애들이 청소를 해야겠지. 좋아. 그걸 한번 칠판에 써봐. 로베르트가 칠판에 적었다. A, B, C. 만일 드리스까지 4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가능성이 한 가지 경우보다는 많아지겠지. 로베르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칠판에 적었다. A, B, C, A, B, D, A, C, D, B, C, D. 4가지 가능성. 로베르트가 말했다. 이제 우연히 엔치오가 거기에 들른다고 하자. 그가 다른 아이들을 돕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면 이제 후보가 5명이 되지? 한번 해봐. 그러나 로베르트는 하기가 싫었다. 네가 그냥 말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로베르트는 생각하기가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내가 해볼게. 3명이 있다면 한 조밖에 생기지 않지. 4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3명으로 한 조를 짜는 경우 4가지가 가능하게 돼. 그리고 5사람일 때는 10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런데 이 표를 잘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지 않니? 네가 보다시피 나는 이 표를 알파벳 순으로 만들었지. 이 표에서 알베르토로 시작하는 조가 몇 개나 되니? 10개. 베티나로 시작하는 건 4개. 그리고 찰리로 시작하는 건 겨우 1개밖에 안 되잖아. 이런 식의 숫자 놀이에서는 같은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1, 4, 10. 이 숫자가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새로 추가된다면? 그러니까 펠리시타스, 게하르트, 하이디 등이 말이야. 그럴 경우 3명으로 된 조가 몇 가지 종류가 되겠니? 모르겠어. 로베르트가 말했다. 서로 악수를 할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따져본 것, 너 기억 안 나니? 서로가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헤어질 때 말이야. 그건 삼각형 숫자들을 이용하니까 금방 나왔잖아. 1, 3, 6, 10, 15, 21. 하지만 그건 3명으로 한 줄을 짤 때에는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내가 앞에 있는 삼각형 숫자 2개를 더하면 그건 4가 되지. 거기에다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또 합치면 10. 거기에 다시 그 다음 숫자를 합치면 20. 맞아. 그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11번째 숫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더해야 한단 말이니? 너 지금 농담하고 있니?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계산하지 않아도 그건 알아낼 수 있어. 내가 A, B, C, D, E, F, G, H, I, J, K를 가지고 다 시험해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말이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편리한 숫자 삼각형이 있잖아. 수학 귀신이 말했다. 너 그걸 여기 칠판에 지금 그릴 작정이니? 아니, 그럴 생각 없어. 그건 너무 지겨울 테니까. 지팡이가 여기 있는데 뭐. 그는 지팡이로 칠판을 톡톡 쳤다. 그러자 칠판에 바로 숫자 삼각형이 나타났다. 그것은 4가지 색깔을 띠고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이렇게 편리한 건 또 없을 거야. 수학 귀신이 과시하듯 말했다.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으면 초록색 주사위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세면 돼. 2사람의 경우는 악수는 1번, 3사람의 경우는 3번, 그리고 11사람의 경우는 55번이 되지. 운동장 청소 당번 3총사를 뽑을 경우 빨간 주사위가 필요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세면 되지. 이건 3사람에게서 시작했다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그리고 4사람 가운데서 셋을 고른다면 4가지 경우가 가능하지. 5사람의 경우에는 벌써 10가지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다면 학생 11명이 모두 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165가지가 되겠지. 로베르트가 대답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이 숫자 삼각형은 컴퓨터만큼이나 훌륭해. 그런데 노란 주사위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니? 내가 매사에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너도 지금까지 보아서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수학 귀신들은 모든 걸 항상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해보야만 직성이 풀리거든. 너 만일 운동장을 청소하는데 3명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당연히 4명으로 그 일을 해야 하겠지. 그래서 노란색은 예를 들어 8명 가운데에서 4명을 한 조로 뽑을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70. 로베르트가 얼른 말했다. 그는 삼각형에서 답을 찾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아주 잘 이해했다. 정확해. 수학 귀신이 말했다. 파란 주사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아마도 8명을 한 조로 할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 내게 8명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거기에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후보자가 10명일 경우에는 45가지 다양한 경우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겠지. 너 이제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러고 보니 밖의 운동장이 지금 궁금해지는걸?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학교 운동장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운동장이 이렇게 깨끗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애들 셋이서 운동장을 저렇게 깨끗이 청소했지? 너는 당연히 아니겠지.
수학 귀신이 비아냥거렸다. 밤새도록 숫자하고 주사위를 가지고 끙끙댄 판에 내가 무슨 수로 학교 운동장 청소를 했겠니? 솔직히 말해봐. 그래도 넌 사실 재미있었잖아. 그런데 너 금방 다시 올 거니? 일단 휴가부터 떠나고 봐야겠어. 수학 귀신이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너희 보킬 박사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 루베르토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학교에 가야 했다. 그가 교실로 들어가자 알베르토와 베티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자기 자리를 다른 아이와 바꿀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저기 수학 천재가 오잖아. 찰리가 소리쳤다. 로베르토는 꿈속에서도 공부를 한대. 베티나가 비꼬았다. 너희 생각에 그게 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니? 도리스가 반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럴 리가 있겠니? 카롤이 큰소리로 말했다. 보켈 박사는 로베르트를 싫어하는걸? 나도 보켈 박사가 싫다고. 로베르트가 맞받아 말했다. 보켈 박사가 날 좋아하든 말든 상관 안 할 거야. 보켈 박사가 오기 전에 로베르트는 재빨리 창밖을 쳐다보았다. 평소하고 다를 게 없잖아. 로베르트는 실망했다. 완전히 쓰레기통이로군. 하여간 꿈에 일어난 일은 믿을 게 못 돼. 물론 숫자는 예외지만 숫자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잠시 후 그 못 말리는 보켈 박사가 꽈배기빵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들고는 교실 문을 들어섰다.